어머니, 제가 요리 좀 할 줄 아나요? 이렇게 썰면 딱 맞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하나 있죠.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며느리는 지쳐 보이는 표정일까요? 근데 제가 자꾸만 작아져요. 우울해지고요. 이상하죠? 분명 큰 싸움도 없고 욕설도 없고 폭력도 없는데 며느리는 점점 무너져만 가지만 병원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고 약 먹어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보지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사주를 펼치는 순간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의 문제이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공유해 보시죠. 모든 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주 조합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부 조합입니다. 바로 편관 시어머니와 정제 며느리의 조합이지요. 먼저 편관에 대해 잠깐 살펴보시죠. 사주 명리학에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관성인데요. 그 중에서도 음양이 같은 게 편관입니다. 정관이 명령을 내리는 상사라면 편관은 표정만으로 지배하는 권력자이지요. 편관 시어머니의 특징은 직접적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방식, 설거지를 보는 눈빛, TV를 보다가 돌아서는 타이밍, 이 모든 게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정관 시어머니는 차라리 명확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며느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죠. 알겠다고 하거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관은 분위기로 지배하지요. 나 별말 안 했는데. 말로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이를 알아채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 편관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정제가 강한 며느리입니다. 자, 이제 며느리 쪽으로 사주를 돌려보죠. 정제는 내가 극하는 오행인데요. 즉, 내가 관리하고 다루고 책임지는 대상이 있지요. 정제가 강한 사람은 평가에 민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저 사람 마음에 들었을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제는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죠. 관계가 불안정하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편관 시어머니는 쉽게 인정을 하지 않죠. 일을 잘했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는 해야지. 잘못했다면 역시.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급격히 무너지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고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요리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지요. 며느리가 더할수록 시어머니 기준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70점 했을 때는 70점이 기준이었다가 80점 하면 80점이 기준이 되고 90점 하면 90점이 기준이 됩니다. 시험은 끝나지 않죠. 이게 바로 정제와 편관의 무서운 조합입니다. 여기서 명리학의 핵심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죠.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보면 정제는 관성을 생하지요. 즉 재생관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며느리가 에너지를 쏟을수록 시어머니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더 약해지고 시어머니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명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에너지 착취 구조이죠. 의도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나쁜 마음이 아니고 며느리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오행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정제 며느리가 열심히 할수록 그 에너지가 편관 시어머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며느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우울증 걸린 며느리들 많이 봅니다. 공황장애까지 온 경우도 있었지요. 왜 그럴까요? 정제가 너무 소모되면 일간이 약해집니다. 일간이 약해지면 정신이 불안정하고 결국 심신이 무너지는 거지요. 병원에서는 이걸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만 사주를 보면 정제 과다소모로 인한 일간 쇠약 현상입니다.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사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10년을 참고 지내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정제와 편관 조합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같은 시어머니를 모신 형님 댁은 왜 멀쩡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주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비겁이 강한 며느리를 보지요.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지요. 비겁이 강한 며느리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데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래요 라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편관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압박해도 아, 네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제만큼은 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덜 힘든 겁니다. 식상이 강한 며느리는 어떨까요? 식상은 표현하고 풀어내는 오행이죠. 답답한 게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털어놓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취미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정제가 강한 며느리는 그게 안 되지요. 속으로만 사깁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말이지요. 같은 시어머니라도 며느리의 사주에 따라 견디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지요. 사주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특별히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사주의 조합이 최악으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정제가 강한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죠. 시어머니의 평가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정제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물리적 거리두기이죠. 분가하세요.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집을 분리하는 것이 좋고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재생관의 에너지 흐름이 계속 작동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 거리두기이지요.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선을 긋는 거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어도 저분은 원래 저러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겠죠. 정제는 책임감이 매우 강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먼저 무너집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리를 두면 재생관 구조가 약해지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일간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서서히 나아지고 공황장애도 줄어들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주 구조를 거스르면서까지 착한 면으로 살 필요는 없죠. 이제는 사주를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고부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조언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